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은 독자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젠35를 주하이 에어쇼에서 전격 공개하며 미국과의 항공전력 경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젠35는 중국이 젠20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향후 항공모함 탑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CCTV는 젠35A가 공군 모델이지만 향후 함재기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푸젠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젠35가 스텔스 성능, 항공 전자장치, 탑재량 등이 우수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세한 성능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등 항공 기술 발전에 힘쓰고 있지만 젠35는 중국의 항공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중국의 추격 속도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젠35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35는 외형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유사하지만 결정적으로 수직 이착륙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정적으로 젠35는 푸젠함의 함재기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때 중국과 일본을 긴장시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젠35 수직 이착륙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시점에서 한국은 독도함에서 미국 무인기 이륙 시험에 성공해 일본과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해군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함정인 독도함에서 대형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고정돼 있는 고정익 무인기가 지상이 아닌 대형 함정에서 이륙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시험 테스트를 통해 그동안 중단된 경항모 사업의 불씨를 살릴지 주목됩니다. 카운트다운 신호에 맞춰 대형 무인기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함정 갑판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90m쯤 지나 바퀴가 뜨더니 하늘로 가볍게 날아올랐습니다. 얼핏 보기에 항공모함처럼 보이는 이곳은 해군 대형 수송함 독도함 비행갑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정익 무인기가 해군 함정에서 처음 이륙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륙에 성공하자 독도함 관제소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이륙 실험이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륙 테스트에 사용된 시제기는 미국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모하비였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12일 포항 인근 동해상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 시제기를 독도함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갑판 아래 항공기 경납고에서 대기 중이던 모하비는 평소 블랙호크 헬기가 오르내리는 독도함 항공기 승강기에 올랐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가 개발하고 있는 모하비는 날개 16m, 길이 9m, 높이 3m 크기로 독도함 승강기 규격에 겨우 맞았습니다. 모하비는 이륙 후 독도함 좌연 쪽으로 방향을 틀어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크게 한 바퀴 돌아 5분 뒤 한미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하비는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속도를 50에서 70노트로 낮춰 독도함을 근접 비행하며 지나치더니 5분 뒤 한미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속도를 100노트로 높여 빠르게 독도함 옆을 스쳐갔습니다. 이는 착륙 연습 비행으로 폭이 좁은 독도함 비행갑판에 착륙이 어려워 실제 착륙 대신 함상 착륙을 모사하는 비행으로 실험을 대체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진 모하비는 이후로 약 1시간 동안 독도함 해군 항공사령부와 통신을 유지하며 동해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후 통제권이 독도함에서 해군 항공사령부로 전환되고 약 60km 떨어진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번 이륙 시험 성공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모하비의 함정 이륙 시험 성공이었습니다. 모하비는 안전을 위해 실제 착륙은 하지 않았지만 비행고도와 속도, 함정과의 거리 등을 평가한 결과 착륙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독도함의 갑판 길이가 199m라는 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경항모에서는 완전 무장한 무인기도 문제없이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해군이 갖추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던 경항모 프로젝트가 무인기 무장 항모로 재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는 올해 두 번째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시작됐는데요. 미 조지 워싱턴 항모가 동원된 가운데 5세대 전투기가 참가하는 공중훈련과 미사일 방어, 대잠, 사이버 훈련 등이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전투 실험에 사용된 모하비 시제기는 기존 정찰, 공격형 무인기 그레이 이글을 단거리 이착륙기 방식으로 개발 중인 것인데요. 이 시제기는 지난해 11월 영국 항공모함에서 이착함 실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해군은 이번 전투 실험 결과 분석을 토대로 무인 항공전력 조기 확보와 운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관할 지역이 넓은 해군 특성상 무인기가 함정에서 즉각 출동하면 지상 출발과 비교해 작전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해군은 무인기 임무를 수상표적 식별 탐지부터 잠수함 탐색용 음파 분석 장치 운용, 공격 임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투 실험은 중장기적으로 해군이 추진하는 경항 공모함 등 차세대 대형 함정의 무인기 최적화 설계를 준비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앞으로 고정익 무인기 운용에 최적화된 함정 형상과 소요 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발전시켜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독도함의 갑판 길이가 199m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경항모에서는 완전 무장한 무인기도 문제없이 이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 해군의 작전 반경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이번 주 5차 시험 항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푸젠함은 지난 5월 1차 해상시험을 실시한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해상시험을 진행한 이후 2달 가까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의 사국은 지난 18일 양쯔강하구에서 대형 선박의 심수항모 출구를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푸젠함의 시험항해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시험항해에는 최근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함재기 젠 15T 탑재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젠 15T는 캐터펄트 사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원하는 시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6월 진수된 배수량 8만여 톤의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 건조한 첫 사출형 항공모함입니다. 1호 항모 랴오닝함과 2호 항모 산둥함의 스키점프 대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산둥함은 첫 해상시험부터 취역까지 1년 7개월이 걸렸지만 푸젠함은 해상시험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 내년 말 이전에 정식 취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젠함의 성능이 중국의 홍보와 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중국이 워낙 자국 방산무기에 대해 뻥튀기를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여전히 어떻게든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기술 유출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부산에 온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이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 경찰과 정보당국은 이들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최소 2년에 걸쳐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인근 야산에서 해당 행사장을 5분 정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 2년 전부터 해당 군사기지를 비롯해 인근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정보당국은 촬영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외국인이 한국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는 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입니다. 30대에서 40대인 중국 유학생들은 현재 부산 소재 한 국립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국내에서 해외 배송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곳곳에 간첩을 두고 한국의 비밀정보, 군사정보를 빼내려는 중국의 노력,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쓰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